자, 엔캠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4.5% 하락으로 이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4.5% 많이 빠지긴 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냥 빠진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좀 지켜줬으면 하는 20만 원 라인의 이탈이 나왔어요. 나오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 거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은 엔캠이란 종목은 결국에 상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이유만 좀 본다라면은 지금 이렇게 힘든 구간도 우리 같이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엔캠 공시가 하나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 공시도 보도록 할 거고요. 결국에 엔캠이 왜 상승할 수밖에 없으며 상승을 한다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목표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엔캠 지금 모두 다 힘든 상황에서 힘 좀 내보자고 자 화이팅이라는 댓글 하나씩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엔캠이 가지고 있는 이제 13회차 전환사채 물량이 이제 24일로 나온다고 했었었는데 22일로 변경된다. 요거 나왔어요. 나왔고 사실상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전환사채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빨라진다라는 거는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약간 불안정인 요소가 추가적으로 좀 땡겨진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22일이라고 하면 권리 매도까지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18일부터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39만 주에 대한 물량이.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야 정말 엄청나게 힘든데 또 힘든 상황이 나오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엔캠의 13회차 물량은요, 굉장히 중요한 물량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왜 중요한 물량이라고 설명해 드렸는지 제가 분기 보고서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 건데, 자, 분기 보고서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에 들어갔을 때 지금 엔캠이라는 종목이 증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증자 현황 다 나오고요. 기준일 3월 30일 다 나오고 아직 발행하지 않은 미상한 전환사채 현황도 다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엔캠이라는 종목은 올해가 아니죠. 지난해 말부터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추가상장 물량으로. 자, 보시게 되면요. 1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자배전 전화우선주 있고요. 그 다음에 BW 물량, 신주 이스코 부사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요걸 또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제 3자배정 물량이 3자배정 물량이 212만 주. 그 다음에 이제 BW 물량이 114만 주. 그리고 지금 미상한 전환사채 발행 현황 나와 있는 이 11, 12, 13회차 물량 다 합치면은 자 12만 275만 주였어요. 자 이렇게 많은 물량이 있었는데 자 앞에 이거 두 개는 제가 3월 31일 기준으로 다 전환이 됐다 위에서 보여드렸고요. 이 12가 사실상 내가 전환하고 싶을 때 전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내에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환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는데 마지막 13회차 물량이 뭐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70만 주 중에 39만 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14회차 물량이 22일을 기준으로 이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정말로 엔캠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고 하냐면요. 자, 엔캠 우리가 사실 앞에서부터 진행을 해올 때 엔캠의 상승은 세력들이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다 했어요. 자, 이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전부 다 전환을 한다라는 게 전제였습니다. 그죠? 예. 얘네들이 앞에서 326만 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3자 배정 물량이랑 BW 물량 요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물량이지만 그 뒤에 나오는 275만 주라는 엔캠에 전환되지 않은 12 물량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라도 얘네들은 적어도 이거 전환할 수 있는 시점 언제입니까? 예, 12회차 물량 6월이었죠. 13회차 물량 지금 나오는 거 7월이에요. 이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1월 달부터 우리가 엔캠을 바라봤던 관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13회차 물량이 나온다라는 게 다른 분들한테는 뭐 악재라고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상승 구간이 이제 점점 임박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데 추가적으로 악재가 나오는 상황에서 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시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일단 앞에 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제가 아까 326만 주, 이거는 언제 기준으로 이미 전환이 끝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월 31일 기준으로 이미 전환이 완료된 상황이었어요. 자, 전환이 완료됐다는 거는 매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에서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자, 가장 비싸게 파는 게 당연히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겠죠. 이 방법이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3월 31일 기준으로 전환이 다 끝났는데 엔캠이라는 종목에서 역사적 신고가가 언제 나왔는지 보게 되면은 4월 8일 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가 이 326만 주 저 4월 8일 날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게 가장 큰 수익을 챙기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얘네가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을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은 1조 3천억 이거예요. 예, 물론 오차 범위가 좀 있을 수가 있겠죠. 한 번에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1조 3천억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4월 달에 있었다라는 거는 이거는 팩트잖아요. 예, 공시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전환 시점을 고려를 해서 팔 수 있었을 때, 가장 비싸게 팔았을 때 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는 누가 뭐라 해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얘네가 자 매도를 했는지 요거를 봐야 돼요. 매도를 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매도했다고 하지만 매도하지 않았다.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동향을 좀 봐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동향을 봤을 때, 자, 4월 8일이기 때문에 그전에도 주가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된 이 4월 1일부터 얘네가 팔기 시작을 했는지 그거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상 팔려면은 팔 수야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동향을 봤을 때 어떠한 모습이 나오는지 보게 된다면은 얘네가 절대로 매도하지 못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검색을 좀 해봤을 때요. 엔캠의 상승 시작이 됐던 4월 1일부터 4월 통틀어서 주가가 다시 빠지던 4월 말까지 전부 다 봤을 때, 자, 순매수량을 좀 보도록 할게요. 기간에서 37만 주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연기금에서 3천주 나왔고요. 금융투자에서 34만 3천주, 기타 법인 6만 4천주, 사모펀드 2만 주인데, 자, 여기서 기타 법인 빼고는요. 기타 법인은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연기금, 금융투자, 사모펀드는 전부 다 기간에 포함된 금액이에요. 수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것만 좀 더해보면은 사실상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43만 주 정도에 달하는 매도 물량이 나왔다. 자, 세력들은요, 저기서 분명히 326만 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얘네가 팔아봤자 10분의 1 조금 넘는 물량을 매도했다라는 건데, 4월달 통틀어서 얘기한 겁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1조 3천억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왜? 내가 이거 팔았으면 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얘네들은 그거 팔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익을 포기한 거예요. 언제든지 팔 수 있게 조단까지 다 해놓은 상황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그래서 13회차 물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BW 합치고 제3자 배정 물량 합쳐봤자 326만 주다. 그죠? 그러면은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20일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단위 물량으로서 가장 큰 275만 주에 달하는 물량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어차피 5월에서 7월 되면은 전부 다 전환할 수 있어. 실제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죠. 기간이 될 때마다. 자, 5월에 43만 주 나오고 6월에 161만 주 나오고 7월에 90만 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까지 전환을 해서 매도를 하게 된다라면은 겁나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상 엔캠이라는 종목을 영위하고 있는 세력들이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여기서 그거를 1조 3천억을 포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은요, 이거까지 전환을 해서 매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얘네가 여기서 1조 3천억의 수익을 포기했다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의가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1월 달부터 바뀐 게 없이 진행을 해왔어요. 1월 달부터 세력이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은 6월에서 7월이 될 것이다. 자, 5월은 몇 배세요라고 하는데 5월은요 43만 주 얼마 안 돼요. 6월에 나오는 물량 161만 주, 7월에 나오는 물량 70만 주. 사실상 5월에 내가 이것까지 전화해서 매도를 함으로써 주가가 빠진다라면은 뒤에 더 큰 물량은 싸게 팔아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바보죠. 예, 그렇게 한다는 거는 바보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뒤에 물량이 더 크기 때문에 당연한 생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우리는 요것만 좀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세력들 여기서 1조 3천억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뭔 짓을 해도 1조 3천억을 못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326만 주로서 1조 3천억이었는데 자, 지금 추가적으로 43만 주 11회차 물량 그 다음에 플러스 97만 주 12회차 물량 나왔잖아요. 예, 다 더해보면요 466만 주라는 물량이 되는데 자, 이 마지막 97만 주의 물량은 지금 6월 19일 날 이제 전환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권리 매도까지 생각을 하면은 6월 17일 날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많이 팔았어요. 자, 많이 팔았는데 이걸 팔므로써 세력들이 이제 엑시트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 보세요. 자, 97만 주가 아니라 얘네가 앞에서 전환했던 이 43만 주도 다 팔았다고 치고요. 앞에서 나왔던 이 BW 물량이랑 제3자 비전 물량 요거 그냥 다 팔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466만 주 6월 17일 날 팔 수 있었기 때문에 6월 17일 날 팔았다면은 자, 27만 6천 원이에요. 자, 27만 6천 원에 지금 466만 주 그냥 조금 판 게 아니라 다 팔았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나오는 금액은 1조 2860억 정도 되네요. 자, 얘네들은요 326만 주로 1조 3천억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466만 주로서 1조 2,800억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거 수익으로 만들어내고요. 나머지를 그냥 헐값에 똥값에 판다고 하더라도요. 플러스 알파예요. 그죠? 만 원에만 팔아도 어차피 1조 3천억보다는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가가 이렇게 작살에 나 있는 지금에 팔아봤자 결국에 수량 더 많이 꼬라박는다고 한들 위해서 파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은요. 지금 여기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얘네가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매도하는 시점에 갔을 때 결국에 CB가 다 전환이 돼 있으면 그러면 된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과정이야 어쨌든 내가 이 CB 그리고 가지고 있는 BW 물량 그 다음에 제3자 밀정 물량 총 600만 주에 달하는 물량을 매도하는 시점에 갔을 때 이 매도하는 시점이 위에 있기만 하면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말 수 있는 거는 자, 여기서 얘네가 판다는 거는 위에서 1조 3천억의 수익을 포기했던 세력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올려서 팔 수밖에 없다.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실제로 우리가 최근에 정말로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2차 전지주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전부 다 좀 힘들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말을 제가 1월 달부터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엔캠의 상승 이유가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요즘에도 댓글 보면요. 자, 폐지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트럼프가 백악관 입성하는 첫날, 복귀하는 첫날 뭐라고 했습니까? 이 법안 폐지할 거라고 공약으로 걸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돼서 얘가 진짜 폐지를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엔캠이 올라왔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뭐다? 뒤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잘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엔캠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잘 알다시피 23년도에 많은 2차 전지주들이 고점을 만들 때 사용했던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엔캠은요 사실상 23년도에 어땠습니까? 자,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미동 정도는 있었네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네가 1월 달부터 갑자기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최대 수혜주 이 말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유가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중국 기업들이 배제가 됐을 때 전에 글로벌 1위는 엔캠이 차지를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재료로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때 1월 달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트럼프 얘기하고 있는데 1월 달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자, 트럼프 리스크라는 게 있다. 트럼프가 다시 한번 더 대선에 도전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뭐다? 11월에 대선에서 트럼프가 됐을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리스크가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2차 전지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얘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리스크가 나옴으로써 이 법안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최대 수혜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엔캠은 남들보다 더 큰 하락이 나왔어야죠. 반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봤어요. 의문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엔캠은 사실상 본인들이 1위가 될 줄 알고 돈을 굉장히 많이 불려서 해외 증서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증서 자금으로. 예, 이 증서를 본인들의 돈을 하는 게 아니라 빌렸어요. 그 빌리는 과정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CB 물량이나 BW 물량, 그 다음에 제3자 배정, 전화우선주 이런 것들 하면서 한 거예요. 예. 유전전자 하면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따지고 보면 수천억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1월 달에 갑자기 내가 다시 대통령 하겠다고 손을 번쩍 들면서 이거 증서를 시켜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잖아요. 증서를 해서 공급량을 이빨에 늘려놨자 사실상 이거 수요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전에 아시겠지만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 유통기한 지나면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다 증서를 한 거잖아요. 한국에서 만들어서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증서를 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 트럼프가 나옴으로써 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가 아픈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진짜 법안의 폐지가 안 되더라도 감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중국이 1위부터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서 배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엔캠이 1위를 차지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틴츠라는 중국 기업과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요. 본인들의 수익을 위해서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어차피 나는 돈을 뭐 차용증 쓰고 빌려준 게 아니라 CB, BW, 제3자별 유상증자 이런 것들로서 결국에 이제 주식으로 받았어. 내가 돈을 빌려준 만큼 그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올리기만 하더라도 결국에 내가 이거 팔아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1월 달부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상승을 만들어냈다. 이거를 지금 한 6개월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요 엄청나게 욕을 먹었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거 뭔지도 모르는 애가 왜 이렇게 떠드냐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에 지금 와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주가가 빠지면서 뉴스 검색을 하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제 와서 지금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굉장히 감축할 것이다. 감축 정도가 아니라 얘네가 그냥 입성을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폐기하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승이 나왔던 이유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이 세력들이 이러한 법안 때문에 엔캠이 수혜를 못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올렸다. 그런데 CB가 가장 큰 물량이기 때문에 결국에 얘네까지 전환을 시켜서 매도를 해야지만 내가 빌려줬던 돈 이상의 수익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기다린 거라고 말씀을 1월 달부터 드리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주가 상승과 하락을 엄청나게 많이 겪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6월에서 7월 나올 수 있는 CB 물량에 집중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자, 6월에서 7월까지 이제 12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주가를 올라갔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었어요. 왜? 2월이었습니다. 그죠? 자, 2월에 우리는 지금 6월에서 7월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했죠.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당연히 좋겠지만 수익 실현하는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타고 들어온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들한테 전부 다 수익을 주면서 물량까지 매집을 할 거를 엄청난 손해를 만들 거를 아는데 세력들이 더 올릴 수 없죠. 그래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동시에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 왔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엔캠 1월 15일 매수가
93,000원. 인플레이션 법안 관련 기대감으로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봐야 될 거 뭐다. 추가 상장 물량이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환이 되면서 폭발적인 상승이 시작이 될 거다. 자, 타점을 잡아서 올라왔고 올라왔을 때 팔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시비로서 알았기 때문에 매도했어요. 자, 수익을 굉장히 단기간 내에 많이 가져갈 수 있었는데 다시 타점을 잡으면서 진입을 합니다. 왜? 우리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6월에서 7월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샀어야죠. 자, 그래서 위에서 팔았지만 다시 23만 원 구간에 타점을 추격 매수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타점을 잡았어요. 자, 여기서도 엄청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예, 심지어 지금 나왔던 하락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멘탈이 날라갈랑 말랑할 때였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반대로 샀다라는 거예요. 사서 올라가는 흐름을 다시 한 번 더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4월이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아야죠. 2달이 넘게 남아 있으니까. 자, 그래서 팔았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자잘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자, 지금 내려오고 있는 순간에 저는 뭘 하고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 또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평단을 언제부터 잡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한참 위에서부터 잡아서 내려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손실 계속해서 쌓였어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평단을 낮추는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마찬가지로 저는 수익을 위해서 평단을 낮추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평단은 사실상 여기서 슈팅 한 번만 나오면은 갈 수 있는 21만 원 구간에 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네 평단이랑 내 평단이랑 많이 다른데 이게 위로가 되겠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위에서부터 어떻게 내려오면서 매수를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이 구간에서 확실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타점 잡아서 올라가는 흐름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요. 자, 제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어요. 세력들은 10일을 비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서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보다는 더 많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네가 600만 주의 물량 정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12일차 물량이 일부 매도로서 나오고 있다고 한들 결과적으로 앞에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매집이지만 매집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 600만 주 정도가 될 거라는 게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이죠. 자, 이 600만 주라는 물량을 사실상 정리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유동 주식이 지금 많이 늘어서 1,300만 주, 1,400만 주 가까이 되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절반에 달하는 물량이에요. 유동 주식의 유통 물량의 절반이라고. 그러면은 오늘 거래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소에 비해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온 날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69만 주예요. 하루 거래량이. 이 거래량은요, 매도량과 매수량을 합친 거래량입니다. 근데 이 600만 주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만 600만 주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반 이상 이제 매수가 반, 매도가 반이라고 하더라도 1200만 주 정도는 되는 거래량이 최소한 나와줘야지 이 물량이 정리가 가능하다는 건데, 자, 그러한 거래량을 터뜨리기 위해서는요, 하방으로 쏠릴 때는 절대로 못합니다. 매도를 못해요. 왜? 자, 생각을 해볼게요. 주가가 빠져요. 근데 누군가 매도는 계속을 해. 그러면 단가는 계속해서 낮아지겠죠. 계속해서 낮아지는데 가다 보니까 하한가가 있네. 점 하한가 물려요. 아무도 못 팔아요. 그리고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주가가 그렇게 빠지는데 이 물량 600만 주의 물량을 받아주겠습니까? 절대 안 받아줍니다. 예. 그래서 이 세력들은요, 만약에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값이 상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승을 사실상 이제 기존 수급들한테 넘기자니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야. 왜? 여러분들은 이미 베테랑들이죠. 엔캠에서만큼은 상승과 하락, 똥맛이랑 쓴맛이랑 좋은 맛 다 먹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세력들이 매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매도 물량을 여러분들이 받아줄까요? 절대 안 받아주죠. 자, 낌새가 이상하다. 그러면 같이 바로 매도해버려요. 예. 내가 물량을 팔라고 주가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 옆에서 나 옆에도 같이 팔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기 싫겠죠. 내가 돈 써서 올렸는데 수익을 엄한 놈이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규들이 필요한 거예요. 신규들이 들어와 줘야지 결국에 내 물량 600만 주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신규들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승을 만들어냈을 때 신규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구간은 어딜까요? 신규들은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죠. 그리고 웬만큼 확정적인 상황이 아니면은 진입을 잘 안 합니다. 언제 진입을 가장 많이 해요? 돌파를 했을 때. 자, 어디를 돌파해 줘야 될까요? 적어도 정고점 정도는 돌파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앞에서 보여줬던 이러한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한참 나와줘야지 그때 확정적으로 엔캠이라는 종목이 또 가는구나를 생각을 하면서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엔캠의 세력들은요 앞에서 그런 것들까지 계산을 해서 이러한 모습을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엔캠이라는 종목은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신고가를 뛰어넘더라. 이러한 것들을 쇠뇌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구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양이 좀 다른 건요. 앞에서 왔던 상승과 하락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마지막 12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마지막 피날레 상승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양이 좀 더 달라질 수 있어요. 하락폭이 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다 올려야지만 세력들도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똑같이 대응만 하더라도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대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 저는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내려갈 때 사라고 했고 올라갈 때 팔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 10인 물량이 전환됐을 때 세력들은 가장 큰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수익을 가지고 나가려고 할 것이다. 이것만 보고 왔기 때문에 지금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락이 더 깊게 나온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던 관점이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엔캠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을 몰랐다.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손실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구간 잡아서 상승 나왔을 때 수익 전환 빠르게 하고 수익의 극대화까지 노려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 저랑 같이 가시면 됩니다. 저 또한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최종적으로 주가 낮추면서 손실폭 조금 말아 올렸어요. 지금 10% 정도 손실 보고 있는데 자 너는 지금 10% 가지고 그러냐라고 하신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낮춰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비중 분할을 매수를 하면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제가 전부 다 잡아드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확실한 타점을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러한 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돈 드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010 4920 8706번 자 이쪽으로 엔캠이라고 문자를 남기시면요. 그때부터 나오는 타점 지금 다 잡아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올라가는 구간 속에서 자 상승만 하겠습니까? 앞에서 올라갈 때는 상승만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 감안했을 때 구간 내에서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내는 추세를 그리면서 가겠죠. 그러한 구간도 모두 다 이용하실 수 있게 타점을 잡아 드릴 거니까 제가 살 때 말씀드리고 제가 팔 때 말씀드리면서 결국에 엔캠의 관점 뭡니까? 올라갔을 때 신고가를 돌파하던가 추가적인 상승을 확실하게 만들어내면서 올라갔을 때 이 세력들 매도를 하려고 할 거예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그 전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엔캠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관점이다. 요거는 뚜렷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예요? 목표가까지 같이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요거 우리 해가지고 확실하게 수익 가지고 나갈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정말 힘든 구간이라는 거 잘 아는데요. 저 또한 힘든데요. 우리가 함께해서 대응한다면은 충분히 수익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달라진 건 없어요. 지금 큰 폭의 하락 이유 지금 뭐 하나 달라진 거 없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상치보다 조금 더 깊은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거 우리가 극복을 하게 된다면요. 깊은 골의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는 즉 올라갔을 때 몰래 자리로만 돌아가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대응만 한다라면은 수익이 커진다는 말과 같다는 말이에요. 네, 우리는 정말로 엔캠에서만큼은 한 번도 빠짐없이 열애 없이 수익을 좀 가지고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대응 받으셔서 우리 꼭 힘든 구간 잘 이겨내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요 미친 소리 같겠지만 정말로 수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대응하지 않는다면은 그러한 수익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좀 느낀 게 있는데 자 외인들이 얘네가 이렇게 살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예, 살 이유가 없는데 굉장히 많은 매수량을 기록을 하면서 주가 하락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런 것들이 하나씩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상방으로 돌릴 때 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폭발적인 상승 앞에서 봤던 이러한 상승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하나만 보고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또 하나가 있죠. 자 10이 다 나와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중앙 첨단 소재가 죽어야 된다. 자 얘네 잘 안 죽죠. 주가가
또 금요일날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근데 중앙천사 소재가 이제 뭐 관계사로 편입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다 헛소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앙천사 소재도 마찬가지로 자 오준광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굉장히 많은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특수관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같은 세력이 영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틀라스 8000 이거 릭스 솔루션이 MR8 제천을 인수할 때부터 그때부터 오준광 대표가 매도한 금액을 가지고 아틀라스 8000 설립해가지고 복잡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보다 특수관계로 엮여있고 매출로서 엮여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 얘네가 1월달부터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엔캠이 상승을 했기 때문인데 5월달에 엔캠이 꼬꾸라질 때 얘네가 상승이 나왔다. 저는 이거를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얘네가 올라갔다가 꼬꾸라지면서 결국에 죽을 때가 엔캠의 상승이 나올 것이다. 왜? 얘네들도 전환사채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기 보고서에서 좀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물량이 있고 지금 14회차 물량이 이거 엔캠 건데 13회차인가 14회차인가요? 하여튼 엔캠 건데 자 이거를 전환을 한대요. 그런데 이제 관계사기 때문에 팔지 않는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12회차 물량만 좀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12회차 물량 1,400만 주 700원짜리예요. 자, 이 물량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그랬죠? 동향을 보면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거는 옛날부터 나온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좀 기간을 널널하게 보게 되면은 기타 법인에서 물량 900만 주가 넘는 물량이 나왔다는 게 이렇게 티가 나요. 엔킴에서는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상승이 나오고 지금 하락이 나오면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결국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세력들 결국에 엔캠의 세력들과 같은 세력인데 결국 여기서 엑시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한 번에 동시에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엑시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 엑시트가 끝나면은 얘네들은 지금 100억에 투자해서 2,100억 이건 최대치긴 한데요. 2,100억 가까운 수익, 아무튼 10배가 훌쩍 넘는 수익금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금액을 엔캠 상승의 초입에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엔캠 상승 지금 가격적 메리트가 엄청나게 좋은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올리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가적인 수익까지도 세력들은 가져갈 수가 있다. 자, 사실상 하락이 나왔어요. 하락이 나오는데 이유를 찾아보자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찾을 수가 있겠지만 뚜렷한 엔캠에만 적용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2차 전지들이 전부 다 적용받는 이러한 이유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얘네가 하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좋을 때는요. 자, 6월 17일 날 블록딜 물량이 나온다. 그리고 6월 18일 날, 19일이었죠. 19일 날 뭐였습니까? 97만 주의 추가 상장 물량이 전환이 된다. 자, 이때를 노려서 눌렀다면은 더 많은 이탈을 유도하면서 누를 수가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때는 변동성이 제한되는 정도로 끝났다. 그죠? 그 이후에 누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결국에 이러한 하락이 중앙천사 소재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엔캠에 효과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누르는 거라면은 올라갔을 때 본인들 수익을 극대화되는 것들도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중앙천사 소재가 죽어야지 엔캠이 산다. 그리고 이 죽는 순간에 결국에는 시비가 다 전환이 돼 있어야 되는데 7월 달부터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다. 이게 엔캠이 뒤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확신하지 않고서는 저도 이렇게 과감하게 계속해서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할 수 없겠죠. 네, 요것만 좀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엔캠에서 얼마나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건지는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것들 우리 같이 한번 해나가면서 엔캠 수익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1월 달부터 봐왔던 관점은 달라진 게 없어요. CB가 다 나와야지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매도를 할 것이다. 달라진 거 없죠. 주가가 좀 더 많이 빠졌다 뿐이에요. 하지만 엔캠에서 우리가 하락이 나올 때마다 매도를 했다라면요. 계속해서 수익을 한 푼도 가져가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엔캠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 버텨내고 수익으로 나가려는 관점 요거 하나만 좀 잘 잡고 갔을 때 엄청난 수익을 주더라. 예,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미 증명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금 이 구간 힘내서 한번 파이팅 해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것들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공짜입니다. 받아가셔서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받아가셔서 엔캠에서만큼은요 손실을 좀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수익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버티면서 타점을 잡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수익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불확실성을 배제하기 위해서잖아요. 네.
그러한 구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구간에서 가장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 타점 잡아서 우리 올라가기만 하더라도 수익 보장이 되니까 이런 것들 확실하게 보상받고 나갈 준비하면서 대응하자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우리 정말 엔캔 힘내서 한번 상승 만들어낼 때 한번 시원하게 올라가 보자라는 응원, 자 화이팅 댓글로 한 번씩만 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큰 힘이 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